이외에도 상대의 겨드랑이나 옆구리를 무릎이나 주먹으로 공격하는 예법. 안녕하세요. 방구석구입니다. 자, 오늘은 택견의 무릎치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택견에 나와 있는 기술 중에 보면 이제 교범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무릎치기는 현재 무릎 맞붙이기라는 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자, 무릎 맞붙이기는 상대가 이렇게 서 있다가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상대의 무릎을 빡! 이렇게 박는 개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하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앞에거리 8마당이라는 곳에 보면 앞부분에 무릎치기가 나옵니다. 무릎치기는 근접전이 있는 무술에서 없을 수는 없죠. 근데 현재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약간 무릎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영상은 있긴 한데요. 그 무릎치기에 대한 기술이 교범에 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두발당상의 무릎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두발당상, 높이 차는 발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송독기 할아버지께서 잘 쓰고 아꼈다는 기술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무릎을 허벅지를 밟고 뛰어 올라서 상대의 턱을 무릎으로 쳐 올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보면은 UFC나 이런 데 격투 경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플라잉 니킥?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뛰어서 차는, 무릎으로 치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진화 과정을 이제 보자면 먼저 무릎치기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서 했다는 얘기는 무릎을 앞으로 올려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무릎을 기본적으로 앞으로 올리는 행위를 해야지만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앞차 올리기처럼 이렇게 쳤으면, 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깡충 뛰면서 이렇게 올리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서 있다가 깡충 뛰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자, 그래야지만 이제 기술이 구성이 맞는 거죠. 자, 그냥 제자리에서 무릎만 들고 몸을 뛰어 올리면서 무릎으로 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두발당상처럼 2단 앞차기처럼 뒷다리에 무릎을 올리면서 이렇게 다음 발로 무릎을 탁 올려서 차야 되겠죠. 자, 그래야지만 기술이 쫙 나오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두발당상식으로 무릎을 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무릎치기는 존재한 거죠. 신하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앞에거리 8마당에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무릎치기. 자, 그 당시에는 무릎팍치기라고 했는데요. 자, 무릎으로 친다는 얘기. 그리고 결련택견협회에서 얘기하는 자진무릎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무릎 맞붙이기는 상대의 무릎을 땅 공격하는 행위라고 쳤을 때 자진무릎이라는 거는 연타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상대의 허벅지나 낭심 부분을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빠바바바 이렇게 이 개념으로 공격을 했다. 자, 근데 이 개념으로 공격을 하려면 여기 또 뭐가 붙냐면요. 상대를 잡아야 됩니다. 상대를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지만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상대를 잡은 상태에서 깡충 솟구치기를 하면서 명치나 턱을 공격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허벅 밟고 무릎을 치려면 상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 달려가면서 허벅지를 밟으면서 뛰어 올라가지고 턱을 차는 거죠. 근데 송덕기 할아버지가 쓰셨던 그 교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보자는 어깨를 짚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UFC 영상을 보면 거기는 프로들이잖아요. 초보자라고는 할 수 없죠. 아마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깨를 짚지 않고 차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목을 잡은 상태로 무릎을 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과연 이 기술을 경기에서 썼을까요? 네. 근데 경기에서는 현재 지금 이 기술이 안 보이죠. 예, 경기에서는 무릎으로 치게 되면은 반칙이죠. 특히 이제 복부를 공격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밀어서 했나? 예,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근데 허벅지를 무릎으로 찍을 수도 현재는 없거든요. 근데 뭐 경기 규칙상으로는 뭐 굳이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봤을 때는 반칙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어쨌든 태권 경기에서는 무릎을 써서 공격하는 행위는 금지 기술이 되어 있죠. 금지 기술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덕기 할아버지께서 아꼈다는 그 두발당상, 그 두발당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밟고 위로 뛰어 올라서 무릎으로 딱 차는 이 행위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 기술은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태권은 그냥 태권 놀이와 그냥 태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구분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신한 선생님께서도 서기 태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결연 태권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송덕기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봐도 뭐 태권, 뭐 놀이, 뭐 경기를 했던 태권 이렇게 얘기하고 결연 태권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싸움을 하고 뭐 호신술 위주로 썼다고 하는 태권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보로 쳤을 경우는 뭐 밀리터리 삼보하고 그냥 삼보 경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와 프로의 경기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예전에 싸움꾼들을 우리가 약간 좀 우습게 아는 것도 좀 있지 않나. 뭐 요즘 아무리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해도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살벌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무릎으로 치고 막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건 뭐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알고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럴 수 있으니까 태권 기술에 보면 눈도 찌르잖아요. 박치기도 하고 팔꿈치로 막 목 뒤에도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릎으로 배를 안 찼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죠. 그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싸움의 개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격투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놀이의 개념이 굉장히 과격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규칙이라도 좀 제대로 잡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는 격투적인 행동이 놀이인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치기 같은 경우는 무릎을 먼저 쓰고 앞차기를 배우는 게 원래 그 발차기를 배우는 구성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릎을 잘 써야 무릎 방향에 따라서 다리만 뻗으면 발차기의 모양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좀 뒤죽박죽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태권에 이게 있네 없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택견에는 그냥 다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싸움을 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있네 없네 하는 거를 그냥 저는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택견 안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눈 찌르고 막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데 무릎치기를 안 한다? 그거는 약간 좀 안 맞는 얘기죠. 택견에는 그냥 격투기에서 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연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견 수련, 특히 이제 뭐 격투나 호신술을 염두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있나 없네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택견에서의 어떻게 보면 연결 동작, 차고 잡고 넘기는 그 연결 동작을 본인이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겨루기를 많이 하신다면 뭐 타 격투기보다 뭐 훨씬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버금가게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견에서의 무릎치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